아이폰 16 프로 벌써 2주? 카메라와 커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칩색 성능 등 분명 좋긴 한데 왜 다른 제품들이 떠오르지?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벌써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한 지 한 2주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1차 출시국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받으셨고 저와 같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간이 흐르지 않은 만큼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구매를 하셨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지금 이 아이폰 16 프로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이폰 16을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구글 폼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폰 16 프로 생각보다 평이 그렇게는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초반 관심도도 그렇고 일반 16과 비교하는 것도 보면 뭐 그렇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빨리 출시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판매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애플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아이폰 기변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은 출시날을 기다리시겠지만 보통은 많은 리뷰들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당장의 판매율을 따져보는 건 아직은 판단이 좀 빠른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에 풀리기 전 그때까지의 평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 전작과 거의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전작에 비해 소폭 커지고 베젤이 얇아지고 뭐 그랬지만 단독으로 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옆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의 유무, 이걸 확인하는 게 구별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은데요. 블루 티타늄이나 데저트 티타늄과 같은 단독 컬러의 차이를 확인해도 되지만 사실 그게 더 힘듭니다. 근데 뭐 구별을 할 필요는 없죠. 물론 내 제품이 신형인 걸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많은 분들은 애플의 많은 디자인 변경 포인트를 바라진 않고요. 아마 이미 완성도가 있고 애플은 원래도 디자인을 자주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프로 맥스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큰 화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아쉽지 않을까 했는데 이 화면 크기가 소폭 커진 게 은근 실생활에서 좀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했다면 이번에는 제 손에 조금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썼더라면 또 익숙해졌겠지만요. 조금씩 크기가 커진 게 저에겐 좀 긍정적이었다. 그래도 일반 16 라인이 디자인 변경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점에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아이폰 16의 자세한 리뷰는 이 또한 제가 조만간 다룰 예정이니까 할 말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기본 라인이 아무리 잘 나왔고 가성비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건 아무래도 이 프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성능? 이번 아이폰 16 프로는 A18 프로 칩셋으로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이 칩셋 업그레이드로 이번 아이폰 16 프로에 환호하신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일반 16 라인 역시 2단계나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프로 라인과의 칩셋 성능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또한 일반에 더 눈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프로만의 A18 프로 칩셋이 당연히 좋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반긴 만큼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있었고, 이는 카메라 처리 속도, 배터리 등 여러 방면에서 더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처럼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카톡, 전화,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일상적인 것만 하시는 분들은 15 프로와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사실 카메라도 뒤에 더 마르겠지만 퀄리티 차이가 좀 적고요. 게임도 뭐 솔직히 15 프로로 충분히 좋았으니까 디스플레이도 좋았고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지금 사용도에 있어서는 15 프로 맥스를 쓰던 제게는 엄청난 차이는 없다. 근데 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점이었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궁금했습니다. 발열. 사실 15 프로 맥스는 발열 이슈가 꽤 컸죠. 다행히도 맥스를 쓰던 제게는 발열 문제는 좀 적게 다가왔는데요. 15 프로를 사용하시던 분들, 그리고 제 주변은 아무래도 좀 헤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발열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맥스가 아닌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발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게임을 오랫동안 할 때나 영상 촬영을 긴 시간 촬영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빅벤치라던가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등 따로 하지 않더라도 제가 2주 동안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만 이렇게 말을 해봐도 개선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충전, 영상 촬영 등에서 이 발열은 느끼기 쉬울 텐데 이와 같은 사용에서 나아진 걸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해도 생각보다 발열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무엇보다 성능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배터리가 아니었나.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이 배터리 용량 그대로여도 칩셋 성능과 더불어 배터리 최적화로 배터리가 오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제품은 프로임에도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프로 맥스와 체감상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했죠. 그리고 추가로 나아진 점은 무선 충전이 25W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애플 공식 맥세이프 충전기만 이가 가능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3인원, 2인원 그런 맥세이프 충전기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는 후에 다른 지원이 되는 서드파티 제품들이 나오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 3인원 충전기 제품 조금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전부터 찾아보면서 좀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사용해볼 기회가 있어서 써보고 있습니다. 니케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니케 아크1 3인원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
이렇게 접으면 사실 단독 무선 충전기 하나보다도 작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펴면은 아래는 에어팟, 중간에는 애플워치, 그리고 상단에 맥세이프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 색상이 블랙, 티타늄,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은 제품 같죠? 본체가 확실히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면서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접어서는 단독으로 이렇게 무선 충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좀 무겁긴 해요. 일단 디자인이 심미적으로 잘 맞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정 수량으로 풀 패키지로 구매하면 30W 고속 충전 어댑터와 파우치도 함께 주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접으면 이렇게 바로 납작해지기 때문에 파우치에 넣고 다녀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공간들이 남아서 어댑터나 케이블들을 같이 넣고 다녀도 좋을 것 같죠? 232g으로 가벼워서 여행 시에 챙기고 다니기 꽤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색상이 딱 애플스러워서 내 데스크에 애플 제품들과 두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요. 본인이 가진 애플 색상들의 톤을 생각해서 색상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루미늄 소재로 방열성을 높여서 충전 성능을 보강했다고 하고 또 실리콘 마감을 해서 흠집 방지를 해주고요. 이번에 사용을 해보면서 충전이 느리진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큰 탈 없이 정상적인 충전 속도를 보여줬죠. 스마트폰은 15W, 애플워치 5W, 에어팟 5W 최대 충전 출력을 가졌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그냥 다른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들과 비슷한 성능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더 저렴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휴대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끼고 있는 케이스 역시 니케 제품인데요. 투명 올인원 케이스로 이렇게 투명 상태인데 이렇게 카드가 수납이 됩니다. 한 장 되는 거와 두 장 되는 거 고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맥세이프 카드 지갑이 있어도 두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카드 한 장이 들어가면 비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교통카드 찍는용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카드를 끼고 빼기도 편한데 뒤에 맥세이프 지원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카드를 넣으면 맥세이프 지원을 안 하는 케이스도 많아서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을 하거나 차 거치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죠. 이게 니케 무선 충전기에만 된다고 써져 있는데 다른 맥세이프 충전기들도 충전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니케만 된다고 공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유를 니케 브랜드에서 설계를 했다는데요. 그립감 뭐 괜찮고요. 여기서 또 숨겨진 기능 하나가 짜라란 후크가 있어요. 이렇게 각 모서리에 후크 스탠드가 있어서 책상에서 스탠드로 활용하기도 좋고 반대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하면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드뿐만 아니라 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 수도 있다는 점. 아무튼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맥세이프 충전기와 케이스였습니다. 돌아와서 아이폰 16 프로 카메라에서 느낀 점. 카메라 컨트롤 버튼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리뷰를 하려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뭐 이악 물고 그냥 이렇게 막 사용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익숙해지진 않았어요. 이는 A18 프로 칩셋과 더불어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용 가능해져서 이 버튼을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는 이상 이만의 특별한 장점은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이 버튼으로 사진 촬영도 카메라 설정 컨트롤하기에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터치로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하고 다만 단축키처럼 카메라 앱으로 가는 거는 잘 활용하고 있네요.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과 비교를 하면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는데요. 물론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진에서는 퀄리티 차이가 좀 더 나지만 밝은 낮에 찍는 사진의 경우 큰 차이가 나진 않고요. 무엇보다 울트라 와이드 렌즈의 센서가 바뀌면서 색감이 좀 변했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실내에서는 더 도드라지고 실외에서는 조금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색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외에 전작 15 프로는 맥스와의 망원 배율의 차이가 3배와 5배로 달랐는데 저는 5배 활용을 매우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프로에서도 망원 사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퀄리티 차이는 15 프로 맥스 때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로우 파일로 촬영할 때 연사 속도 딜레이가 전보다 좀 빨라졌다는데 저는 연사를 잘 안 찍어서 그렇게 와닿는 개선점은 아니네요. 그래도 사진 스타일 이렇게 변경하는 건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는 카메라 꿀팁 영상에서 조만간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때문에 카메라 총평은 역시 나아지긴 했지만 전작과 비교를 한다면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 항상 카메라 업그레이드로 큰 광고를 하던 애플이 이번에는 카메라 스펙보다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더 광고를 했죠. 그리고 이외로 추가로 아쉬운 점은 무게가 12g 정도 전작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 근데 이 정도는 큰 차이를 느끼긴 좀 어렵고요. 보통 케이스를 낄 테니까 그 무게를 합한다면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운 그 정도예요. 이상 제가 뭔가 좀 시큰둥하듯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현존 구매 가능한 스마트폰 중 가장 성능이 좋고 카메라 성능 또한 갤럭시 S24 울트라와 함께 상위 레벨의 제품이기 때문에 전작 또는 많이 바뀐 일반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살짝 시큰둥한 거지 당연히 좋긴 한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역시나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카메라 망원이 필요 없고 60Hz 주사율도 괜찮은 분들은 기본 아이폰 16도 함께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망원이 필요하고 프로를 쓰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하시는 분들은 15 프로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가가 아마 16 일반 라인보다 좀 더 저렴할 거예요.
같아요. 16 프로는 아직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을 해봐야지 더 알 것 같은 그런 제품이랄까? 그럼 이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16 프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전 텐이었습니다. Peace!